잠시 쉬셨습니까? 산업마을을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618년 명나라는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여진족 누르하찌를 정벌하기 위하여 10만의 대군으로 사로군을 편성합니다. 이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은 조선군 13,000여 명이 출정하였고 자함은 이때 도원수의 문종사관으로 참전합니다. 조선군도 기영가의 청군에게 많은 손실을 입은 뒤라 부득불 항복하기에 이릅니다. 조선군은 청군의 포로가 되었고 자암 또한 청의 본거지 노성에서 나무 울타리 속에 갇힌 채 무려 17개월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1620년 7월에 귀국합니다. 포로로 있을 당시 저리를 굽히지 않고 선정을 베풀어서 후금 사람들은 그의 충절을 감탄하고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적을 중국 한무제 때 실랑벼슬을 하였던 소무가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양국 관계가 악화되어 포로로 억류되었지만 한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면서 19년 만에 귀환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민한을 조선의 소무라고 칭송하였고 따라서 이민한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사람들은 소시랑리 혹은 소랑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소시문의 명명도 이와 연관이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운곡당 옆 운초당에는 예전에 다정제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작은 정자의 흔적이 있습니다만 자암 이민난 선생이 이곳에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한풍 10년은 1860년을 말합니다. 이민난이 교지를 받은 것과 시정공이란 시호를 내린 교지입니다. 이민난 하면 박약집설, 책중일로, 건중문견록을 기록을 연결하게 됩니다. 박약집설은 일정한 편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자의 글을 여러 책에서 뽑아 약 55개 구절로 되어 있으며 서문에 의하면 극기복례를 맨 앞에 4대 예약을 중간에 우직동도자를 마지막에 각각 수록하였다고 대략적인 편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한이 1619년에 쓴 책중일록에는 며칠이나 굶은 군졸들은 초조함이 크게 달했는데 도망가려 해도 퇴로가 끊겼고 싸우려고 해도 사기가 무너져 어찌할 수가 없었다. 두 원수와 여러 장수들은 화약 상자를 가져다 앞에 두고 분사하려 했고 나는 적을 죽이고 나서 죽고자 별장 신흥수와 함께 적을 사살하기로 약속하고 진해 동편에 섰다.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의 원병을 요청했을 때 이민하는 도원수 강홍리부 종사관에 임명돼 심화로 출병했으나 조명연합군은 패하고 강화가 성립되자 강홍립 등과 함께 후금에 끌려가 이듬해 7월에야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책중일록은 이민한의 출병을 준비하던 1619년에 겪은 행군 경로와 전투, 포로 수용소 생활 등을 적은 일기 형식입니다. 내용에는 심화 출병의 배경과 준비, 압록강을 건너 심화까지의 배고픈 행군, 부차에서의 패전과 강화 교섭, 허투알라에서의 수용소 생활과 외교 교섭 등 외교의 진정과 기한이라는 끝으로 해서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건중문견록은 1619년 심화 전투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과 후금의 군사적 동향을 비롯하여 후금 지역의 다양한 자연, 인문, 지리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청나라 초기 건주 지역의 정치, 군사,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비록 문신 출신이지만 전쟁터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자함은 조정에 건의한 방어전책 건의를 통해 당시 조선의 군사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색하고 당시 남긴 포로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진귀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축약하면 산성을 수축하고 기마병을 양성하고 소주 정예주의를 택하고 변방의 군사들에게 특별한 은전을 주고 무기를 새롭게 개발하며 군사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있습니다. 책중일록과 건중문견록은 중국 요령대학에서 출간할 정도로 16, 17세기의 혼란의 격동기를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자함이 조정에 건의한 이 상소문이 받아들여졌다면 앞서 거론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이 과연 일어났을까? 과연 지금의 거대한 중국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박약집설에는 안자는 시청 운동의 덕행에 참여하여 공자를 배우기에 전념을 다하였으니 참으로 호학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세의 학자들이 입성의 설에 얻은 바 있어 박약의 가르침에 종사하여 안자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냐 라는 말로서 뜻을 세우면 장차 반드시 이에 대한 소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박약집설의 자암 이민한 선생의 편찬 동기가 있습니다. 안자하면 공자의 가장 사랑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단명을 하였기에 더욱 애잔한 공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안연위연탈완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앙지미고 찬지미견 첨지제전 훈련제후 부자순순 연선유인 다가이문 야가이래 욕파불능 기갈오제 여유소립타기 수욕종지 만류야이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니 앞에 있는 듯 어느덧 뒤에 가 있도다. 선생께서 차분히 사람을 인도하시어 학문으로서 나의 지식을 넓히고 예로서 나의 행동을 단속하시어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게 하셨기에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였다네. 우뚝 선 것이 있는 듯 하다. 비록 그곳에 오르고자 하나 오를 길이 없었다. 박약회라는 전국적인 단체가 탄생된 문구 방문야매가 박약회의 문구에서 땄습니다. 경정 이민성의 교시입니다. 학동의 둘째 아들 경정 이민성은 동생 자한과 함께 사는 마을이 영남의 명문가 반열에 오르게 한 주역입니다. 1570년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영특해 7, 8세부터 이미 글을 지을 줄 알았고 김성일, 정구, 장영강 등 대학자들의 문화에 아우와 함께 들어가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후 선조 35년에는 세자책봉을 청하는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중앙에서 활약하다가 임목왕후 폐비 사건에 이를 반대하고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올곧은 성격으로 의리가 강하고 직언을 잘한 것으로 더욱 유명하지만 시문과 글씨에도 뛰어나 명나라의 학사들이 그를 일명
조선에 이 태백이 살아온 것 같다 라는 일화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 대표적 시 중에서 숙봉산동촌이란 시 일부분입니다. 70세 높아 쭈그려 앉아 무릎이 어깨보다 높으니 나그네인 나를 보고 흐느끼며 울다가 또 하소연하네. 한 자식은 몇 해 전 우영에 소속되어 몸소 포수를 충당하고서 요동을 떠나갔지요. 정 군사들이 전복되어 몰살당하는 걸 벗어날 수 없었으니 싸움터의 유골은 모래벌 어딘가에 묻혔겠죠. 늙은 몸 단신으로 죽음과 동반자로 여기지만 아는 어린 손자 둘 곳조차 없어라. 이민성은 1597년 정시문과 각가로 급장을 하고 홍문관 정원과 1608년에 사가독서를 하였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여 경정직과 조천록라는 중국 서장관으로 다녀오고서 적은 기록인데 당시 조선과 청, 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서입니다. 사회시가 약 14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 고은사시도 있습니다. 고은은 이미 백운 타고 가버렸으니 이곳 옛절에다 이름만 남겼다네. 천년 풍신은 어느 곳에서 볼까? 산 가득 소나무에 뜬 달 환하게 비추네. 자, 이제 사촌마을로 갑니다. 사촌마을은 1392년 안동 회곡에서 김자천공이 이곳으로 와서 터를 잡으며 가로숲을 조성하셨다 하며 천년기념물 제405호로 지정된 사촌 가로숲은 지금의 그때의 기록을 안고 있는 듯합니다. 500여 그루의 10여 종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요.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굴참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자청용 우백호로 보면 특히 우백호가 허하여 마을에서 밖이 보이거나 밖에서 마을이 보이면 풍수상 좋지 않다 합니다. 1km 넘는 거리를 인공림으로 심어서 멋진 풍광을 지금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무 높이가 30m쯤 되면 바람을 막아주는 거리가 나무 높이 50배가 넘고 겨울 온도 차이 또한 5도씨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600년 기념비에는 지유가 빌게 등등망망 허물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깨달아 할 수 있게 되면 잊지 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논어하기편과 자장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촌마을의 대표 정각인 만치당은 만치당 김사원이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사가 건물 중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물 18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한호 선생의 만치당 현판도 볼 수 있습니다. 김사원 선생의 정조부 송은 김강수 선생이 심은 만년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사원 선생은 스스로 호를 만취당이라 하고 동생 독수헌 김사형과 후손제 김사정은
각각 이 만년송의 푸르른 기계를 이어받고자 호를 지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만년송 정운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논이 조례산 떠나온 지 몇 해론고 만년송 푸른 그루 고이고이 심었노라. 맑은 향 은은하게 시축에 풍겨오고 송화가루 날아서 벼루에 진다. 푸른 잎 무성한데 새소리 한가롭고 늙은 줄기 이끼 끼니 인가비냥 아로움진다. 은사의 동산에 우뚝 서 있으니 심상한 저 속사야 몰라준들 어떠리.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송은 선생의 영기정입니다. 영기정은 사촌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데 1501년 진사 송은 선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정자 남동 쪽은 푸른 숲을 이루고 암벽 아래는 기수의 물이 흐르며 송림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이 운치를 돋웁니다.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 한 칸씩을 연접하여 동제는 학취제, 서제는 취정제라 현액되어 있습니다. 이는 논호자장편 7장에 자하왈, 벽공거사, 이성기사면, 군자학이 취지도와 취유도 이정언이면 가위호학이라. 자아가 말있다. 모든 기술자는 공장에서 자기 일을 성취하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도를 이룬다. 에서 취한 문구입니다. 만치당 김사원의 위패를 봉헌하고 있는 후삼정사입니다. 해마다 춘추 정일에 유림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1991년 7월 후산정사로 중수하였고 이곳 향나무는 수령 350여 년이나 되어 고택의 정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자정은 천사 김종덕 선생이 64세 때 되던 해 문화에 수확한 제자와 영남 유림에서 이루어진 정자입니다. 천사의 사형제, 종덕, 종경, 종발, 종석, 사체 선생을 기리는 사체헌의 현액도 있습니다. 천사 선생은 호문삼종 또는 호문삼노라 불리며 모두 이상정의 문인이라고 합니다. 유자정 현판은 이금필 대개종손의 필적이고 이 유자정에는 벌단제, 초려, 사체헌, 허백루 현판이 복원되었습니다. 의성의병 기념관입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공포하자 유림들이 전국에서 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의성 향교도 1896년 3월 17일 향회를 열어 창의를 한 후 운상 김상종은 종군장 건대지, 선봉장 김수담, 우익장 이희정, 소모장 김수우, 관양장 김수협으로 함께하여 의진을 꾸몄습니다. 의성의 의진 활동 내용은 병신창의 기적비가 세워져 있고 병신창의 일지와 김상종 경문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면 구미마을로 갑니다. 오봉종택은 문화재 자료 187호로 전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성에 오랫동안 세거해온 아주신씨는 아주현의 건지호장이었던 영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의성에 세거하게 된 것은 4세 윤유 때부터입니다. 아주 신시 의성 입행조가 된 윤유는 초명이 원유로 고려말 판도 판서 겸 군기시사를 역임하였고 고려 간직의 종이품인 봉익대부 판도 판서 겸 군기시사인데 고려조가 막을 내리니 낙남하여 단밀로 왔습니다. 건지호장이란 고려시대 호장은 섭호장, 건지호장, 상호장, 수호장, 안일호장, 정조호장 등이 있는데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에서는 행정을 전담하고 수령이 파견된 주연에서는 부세나 호구 등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령 유고시 수령의 역할을 대행하였습니다. 윤유의 아들 우는 고려말 전라도 안렴사에 역임하고 부친을 모시고 친분 관계가 있는 길제와 함께 낙향하여 길제는 선산, 우는 상주 만경산 아래에 정착하여 일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런 친분 관계로 아우면에 따른 양길제와 혼인을 하고 양길제는 신우와 함께 선산으로 낙향한 데는 충신불사 이군과 부모 봉양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신윤유는 아들 우와 함께 단밀로 온 이유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효행이 지극하여 그가 살던 마을이 효자리가 되었고 단밀면 주선리에 그 효자비가 남아있으며 상강행실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버지 윤유의 3년간 여막 생활에서 무덤 앞에 쌍죽이 돋아나 세인들은 그의 지극한 효성 때문에 나타난 좋은 징조라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후일 정려가 세워졌는데 이 쌍죽이라는 이 내용은 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선당은 신지지의 아들 신홍망이 강학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옆은 오봉사당 내산문입니다. 오봉선생 신도비입니다. 그리고 임난 때 사용했던 대도를 보시겠습니다. 구미보 신장 도목 완위라는 것은 오봉선생이 구미구보를 구미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목리답에 문을 댈 수 있도록 길부촌 앞에 축조한 보입니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 8개 동의 농장에 관계할 수 있었고요. 임진왜란 후에 어려운 국가위기에 안동과 의성 지역의 의병 유가족 돕기와 직접 양육 등 원호 활동에도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구미보는 이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어 개인 문중에서 보를 축조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사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대서원의 모습입니다. 장대서원에는 네 분의 그 배양 인물이 있습니다. 송은 김강수, 해당 신은호, 오봉 신지제, 경정 이민성, 장기어신 대시 이동에서 장대서원이라고 명명을 한 서원입니다. 여헌 장영강 선생이 그 이름을 명하여 말하기를 장대라 하였다. 마음에 품고 연구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취했다 합니다. 얘기 학기편에 군자가 배움에 있어서 장하고 수하고 식하고 요한다 했으니 장이란 마음속에 항상 학업을 품는 것을 말하고
술 한 닫고 익히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식이란 일하는 도중에 피곤하여 쉴 때도 배움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하며 유란 한가하여 일이 없어 놀러 다닐 때도 마음이 배움에 있음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신시 up하에서 해당 신혼옥에서 번창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은 남명조식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신제 주세병에게서 성리학을 연구하였습니다. 해당 집에 특이한 분산 도판이 있습니다. 묘도라 하며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을 그린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 끝부분에 들어있는 묘도는 훗날 세월이 흘러 조상의 무덤을 찾지 못할 때 위치를 찾으라고 실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위치는 비안명 고도산입니다. 신옥망은 오봉신지제의 외아들이며 여원 장영강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1627년 진사시 합격하였습니다. 1657년 울산 도부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에게서 청덕 성정비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봉양 풍림에 묘소가 있습니다. 오봉종택에는 성주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 후손인 신병철 선생이 쓰신 가운이 있습니다. 입지, 거경, 국리, 역행. 마음의 방향을 정립하고 뜻을 세우는 것과 거경은 성인 되는 공부의 종치와 어른을 공경하고 국리는 성과 도리를 밝히는 공부로서 거경으로서 근본을 세우고 국리로서 선을 밝힌다. 역행은 극기와 도리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곳을 왕래하신 분들이 이 문구를 가운으로 많이 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영무영의 요소를 담고 있는 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은 전란으로 유형 문물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류가 다양하며 당시 시대상과 법제, 풍습 등 가문의 재산 규모 등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오봉종택 소장 전적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 중에 있습니다. 동양면의 금산서원은 해병 신채인 선생이 금연정사를 지어 호학을 양성하고 학덕을 쌓던 곳입니다. 1977년 후손 우봉 신진욱의 정성으로 중간되었습니다. 숭벽루에 오르면 주변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서 경관이 뛰어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늘 함께했던 기와집은 번고래와 연관된 문화 흔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기와 모습에서 기와집 용마루 치미는 등 지르너미이고 추녀 마루 끝 고래 얼굴은 김연아를 닮았으며 기와집 끝 흰 와부터는 번고래 얼룩이라고 합니다. 이를 연결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고래의 갈비뼈 같은 석가래 아래서 고래 구두를 깔고 따뜻하게 살다가 죽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래장이라고 하는 장례 문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의 전통 마을을 두루 돌아봤습니다.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